네,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해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 자, 해제가 도대체 뭘까 보세요. 자, 여기 청약과 승낙에서 이 매매계약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대금 채권, 여기 재산권 채권, 달라하는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럼 뒤집으면 이게 을한테는 대금 채무고 요거는 갑한테는 재산권 채무입니다. 네, 그러면 서로 채무가 있을 때 각자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아까 을이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 아까 이 해제란 말 썼단 말이에요. 또 이쪽도 뭐예요? 해제란 말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결론으로 본다면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을 때 채무자 잘못, 이 잘못을 갖다 뭐라 한다? 귀책사유라는 말 씁니다. 귀책사유가 있을 때 채무 뭐다? 불이행이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채무 뭐다? 불이행. 그러면 이 채무 불이란 이 단어를 쓰려면 이 용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일로 가셔가지고 이 채무란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출발이 뭐냐면 계약이 여기 성립했다는 겁니다. 또 성립한 다음에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효해야지 쓰는 겁니다. 채무부라는 것은 계약이 약정 성립도 하고 달라 채권이 효력이 있어야지, 채권이 달라는 효력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채무가 있을 때 안 했을 때 채무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립 유효 가지고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총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디 돌아간다면요. 총칙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매계약이 보세요. 성립조차도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불성립이란 단어를 씁니다. 반대말은 성립이죠. 지금 성립도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립조차도 못했다. 불성립이 있을 것이고 성립이 됐다. 그 다음에 성립한 후에 지금 여기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효하고 유효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가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지역에서는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일단 무효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무효. 그럼 효력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허가 떨어지면 유효로 갑니다. 그럼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채무불이란 이 말을 쓰려면 계약이 모두 하고 성립도 하고 유효일 때, 성립도 하고 채권이 있을 때 못 줬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효할 때 여기서 무슨 용어가 나와요? 채무불이행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매매계약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도 안 했다. A. 두 번째는 성립은 했는데 무효이다. B. 세 번째, 성립도 하고 유효하다. C. 세 가지 용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한다면 성립도 하고 유효일 때, 유효라는 것은 채권적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여기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채무가 있을 때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야?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따라서 언제 여기서 채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립은 했는데 무효일 때는 채무 불이란 말은 절대 쓸 수 없다는 것. 불성립이요?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쓸 때는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쓴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다 매매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채불행입니다. 그러면 채불되려면 아까 계약이 뭐도 하고요.
네, 성립도 하고 달라 채권적 효력이 있을 때 채무자한테 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력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잘못일 때. 첫 번째가 이행지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행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면 무슨 용어를 쓴다?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만약에 주지 않으면, 매수인 뭘 주지 않으면, 중도금 안 주면, 아까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중도금 줄 때는 갑은 매도인은 변제기가 아니고 매수인만 변제기였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고 을은 선이행을 약속한 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자가 중도금 안 주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채무령 들어가가지고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행지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을은 뭐가 없어서 항변권이 없다.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얼핏 얘기했어요.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있었죠. 쌍무 계약에서, 무슨 계약에서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변제기 아니고 매수인만 변제기죠. 요런 사람을 후이행 의무자, 요런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을 약속한 자는 항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못 갖고 오면요, 지체인 경우는요, 네, 여기서 한번 기회를 줘요. 좋은 말 할 때 갖고 오세요. 최고를 하는 거예요. 최고했으면 불구하고 그래도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계약 끝내자. 그래서 그런 게 뭐다?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서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해서, 자, 이것도 순서가 있거든요. 실제로 해제를 해야 돼요. 실제 해제가 뭐 해야 된다? 아까 도달이 돼야 돼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하면 이 매매 계약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너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이행지체일 때 최고 들어가서 여기 무슨 해제? 법정 해제 한번 해보고요. 재 속에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하면서 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 코스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불에는 이행불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불능이요? 자, 이행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이행 여지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뭐다? 이행 불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불능이요? 이행 불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계약 체결 후입니다. 후에, 자, 매도인 잘못으로, 누구 잘못으로? 자, 매도인의 잘못으로, 자, 건물이 몽땅 혹시 뭐가 났다면, 화재가 났다면, 그죠? 누구 잘못으로요? 매도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지급하고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몽땅 탔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죠. 그럼 채무 잘못으로 건물이 몽땅 타면요, 이건 이행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독촉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독촉할 이유가 없이 그냥 바로 뭐예요? 해제 코스 들어가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원위치 시켜. 그리고 너의 잘못으로 탔으니까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채무 불이행 속에 어떤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체란 말도 있고 불능이란 말도 있고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채무란 말이 어마어마한 용어란 얘기예요. 자, 왜 어마어마한 용어예요? 이런 말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말이. 그럼 궁극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체불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 결국 이 손해배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무슨 배상이요? 손해배상.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286페이지 몇 페이지요? 지금 한 얘기가 페이지 286페이지에 법정해제권 발생이란 말이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법정해제권. 지금 보세요. 여기 무슨 해제권이요? 법정해제권 발생 사유를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이 544조가 뭐로 나와 있고요. 몇 조요? 544조가 이행지체와 해제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6조를 보세요. 이행불능과 뭐예요? 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체하고 뭐가 불능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측 코스 가시면 548조에 뭐다? 원상회복인 단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51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붙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행불이행도 지금 한 가지 지체고 있고 뭐가 있다? 불능이 있다. 돈 못 주는 거, 매도인 잘못이 화재난 거. 자, 그럼 여기서부터 봅시다. 지금 여기는 누구 잘못으로 매도인 잘못으로 뭐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난 거죠. 그러면 불난 원인을 제가 해볼게요.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잘못해서 뭘 냈다? 에? 불이 났다. 그죠? 또 해봅시다. 또 혹시 매수인이 잘못해서 화재를 낼 수는 없는 걸까요? 잘못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매도인 잘못해서 건물이 몽땅 탔다. 매도인 잘못해서 건물이 몽땅 탔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당사자 아닌 누구요? 제3자의 방화로 인해서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가 났다? 화재가 났다. 또 낙내로 화재가 났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매도인을 갑이라 합시다. 그럼 갑한테 잘못이 있다 하면 되겠죠. 그럼 뒤집어서 저쪽에 있는 을은 매수인은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죠. 매도인 잘못이 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잘못이 있대요. 네, 그러면 갑은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매수인 잘못. 세 번째는 누구 잘못이다? 제3자 잘못입니다. 그럼 누구도 잘못 없고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본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갑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갑은. 매도인은 지금 건물 관련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인 잘못은 갑은 채무자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도 채무자 갑한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예? 이거 뭐야? 채무 뭐다? 불, 이행, 이다 아니다? 이다가 되죠. 근데 이쪽은 화재 원인은 다르지만 갑한테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채무, 불, 이행, 에? 아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쪽도 채무 잘못이 없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 채무, 불, 이행, 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갑은 잘못 있고 을은 잘못 없으니까 을이 누구예요? 지금 을이 채권자란 말이에요. 채권자. 그죠? 잘못 없는 갑이 을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누구한테? 채불이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죠? 공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너한테 잘못이 있지 않느냐? 채무자 너한테, 갑한테. 그게 뭐다? 너한테 잘못 쓰니까 이게 뭐니까? 채무례니까 이게 뭐다?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니까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뭐가 아니고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건 뭐다? 이행 불능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최고 없이 뭐하고 법정 해지하고 내 돈만 돌려주라. 예? 원상회복. 그다음 무슨 배상? 잘못 있는 너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문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546조. 몇 조? 546조로. 근데 요거는 아까 했었어요. 여기 사실은 갑은 잘못 없고 을은 잘못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잘못 있잖아요. 을이 잘못 있잖아요. 잘못 없잖아요. 그럼 을은 무슨 자예요? 이거 을은 뭐야?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없는 누가? 갑이 을한테 뭐 하겠습니까? 나의 채무는 면제받지만 너의 채무는 면제받지 못하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 했습니까? 채권자는 뭐요? 대금 뭐 하는 거요? 청구할 수 있지요.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 대가, 건물의 대가, 손실, 즉 뭐는 위험은 부담하겠죠.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위험 부담. 또 이쪽은 서로 잘못이 없어요. 그럼 을은 무슨 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면 서로 채무 면제받으니까 갑이 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갑한테 뭐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금 청구할 수 없으니까 뭐 대가 손실은 할 수 없죠. 위험은 다 누가 부담한다? 네, 갑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대가 손실을 채권자가 부담하고 이쪽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 특징이 뭡니까? 여기 이행지체는 쌍무계약에 동시 이행하고 연관이 있었고 이행불능은 지금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뭐합니까? 합체시키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론을 잠깐 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이라 잘 보면 되겠죠. 채무 불이행했을 때 보세요. 요 이행 지체는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다가 무슨 계약을 적어놓고 이렇게 쌍무 계약을 뭐 해놓고 적어놓고 쌍무 계약에 뭐하고 동시 이행하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쌍무 계약의 동시 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랑 연관이 있고 채무불이행에 여기 이행 뭐가 있어요? 불능이 있어요.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자, 이행 불능은 쌍무 계약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부담하고 위험 부담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벽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탁 써놓는 거예요. 이거. 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게 왜 그런지 이유가 모르지만 이걸 벽에다 써붙여 놓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렇게 물음표
그래서 수시로 이 제목을 자꾸 보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은 너변 나변 같이 이행했는데 이행 못하면 항변권 있으면 지체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행불능은 이건 매도인이 불낸 거고 위험부담은 매수인불 제3자불이에요. 이행불능은 뭐라고요? 매도인불, 위험부담은 매수인불 제3자불. 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로 가봅시다. 일로 가봅시다. 일로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했단 말이에요. 채무가 있었잖아요. 채무.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게 채무불이행 되잖아요.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 뭐예요? 이게 이행 뭐라 써요? 이게 이행. 이쪽이 못 주는 게 뭐다? 이행. 지체라는 말을 썼었고요. 매도인 잘못으로 만약에 못하면 이 제목이 뭐다?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러면 쌍무계약에서 채불의 이행지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고 쌍무계약이 뭐하고 연관이 있고요. 이거는 무슨 이행? 동시 이행이라는 이 용어와 연관을 좀 맺어놓고 이행불능은 쌍무계약에 아까 했었잖아요.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라는 이 용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 합체가 되면 절대 안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나오고 이것도 한 문제 나오고 이것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8월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틀을 안 잡으면 무슨 내용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약이 성립도 하고 유효했을 때 달라가 했을 때 이 채무불이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계약조차도 만약에 이게 성립이 아니고 불성립하게 되면 채권이조차도 말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없고 성립하더라도 무일 때는 채무란 말 쓸 수가 없어요. 채권이 없기 때문에 채무란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고 이행지체하고 뭐다? 이행불능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 있잖아요. 귀책사 있잖아요. 채불 그다음에 손배예요. 여기도 귀책사가 있고 채불이 있고 뭐다? 손배. 그래서 요 귀를 갖다가 요 귀를 잡으시고 귀 잡았죠? 뭐로 잡아서 손. 5글자가 뭐예요? 채무불이행 손. 오른손 잡고 귀 잡고 채무불이행 손. 그러니까 양손 귀를 잡고 채무불이행 앞으로 내밀고 손해배상. 그리고 손 잡고서 이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왼쪽은 이행지체, 요거 이행지체. 또 뭐요?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오른쪽은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의 손해배상.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틀을 잡고 이게 이행지체면 위에 뭐가 있다? 동시행이 있고 이행불능 위에 뭐가 있다? 위험부담이 있다. 이거 지금 이해 못해도 좋아요. 8월까지 계속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몸동작을 통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법이 딱 풀리는 순간 제목이 풀리게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 원상회복 들어가가지고 대금 줄 때 이자 붙여서 줘야 된다. 손해배상할 때 이행이익이 원칙이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법은 큰 흐름을 따라서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갖다 붙이면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책을 쪼개지 마시고 붙여가지고 그러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뭐에 관한 거? 법정 해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란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내용 해보겠습니다.